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꺼내봤어요. 딸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입양 보내던 그날 엄마가 밤새워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분홍색 옷이지. 우리 은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면서 입혔어. 너를 넘겨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어. 밤마다 이 옷을 안고 잤어. 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있는 것 같아서. 은영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의 행복을 선택한 거야. 엄마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40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오늘 엄마의 기다림이 끝났어. 이게 정말 우리 은영이일까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 앉은 여성을 바라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40년.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딸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 있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70대 할머니죠. 아들 대호,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녀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픈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낸 딸 은영이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늙으니 잠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해서인지 일찍 깨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아기 옷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40년 전 은영이를 입양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입혔던 그 옷이었죠. 작고 예쁜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레이스가 달린 제가 밤새워 한 땀 한 땀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옷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이 옷을 꺼내보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옷에 코를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아직도 은영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갓난아기 특유의 그 냄새가. 할머니, 뭐 하세요? 순간 깜짝 놀라 상자를 덮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 지은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더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은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제 과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물어보곤 했죠. 그냥 옛날 물건이야. 할머니, 혹시 작은 이모 얘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언젠가부터 제게 작은 이모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똑똑한 아이라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지은아, 그런 얘기는. 할머니, 괜찮아요. 아빠랑 엄마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궁금해요. 작은 이모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이지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지은이를 보니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대호가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상자를 다시 숨기고 지은이에게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은아. 벌써 일어났어. 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었죠. 응, 오늘 일찍 일어났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많이 주무세요. 건강해야 한다니까요. 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왜 일찍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순간 대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군요. 제가 매일 아침 은영이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걸. 그날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고 대호도 회사로, 지은이는 대학교로. 저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은영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니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여성의 눈빛이 제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 드는 특별한 인연이라니. 할머니, 혹시 40년 전에 은영이라는 이름의 딸을 입양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정말로 온 걸까요? 은영이를 어떻게 아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이은영이에요. 아니, 이제는 현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엄마 딸 은영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딸이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다니. 은영아, 정말 은영이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4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큰 파동을 일으킬지를. 엄마, 이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들 대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투가 역력했습니다. 저녁 8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현주가 가져온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호야, 이 사람이 정말 은영이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앞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급하게 준비해온 서류들 마이너스 입양 증명서 사본, 어린 때 사진,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할머니, 제가 가져온 것들을 보세요. 현주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제가 은영이에게 채워주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이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기억났어요. 입양 가던 날 마지막으로 은영이 손목에 채워주며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라고 했던 그 팔찌였죠. 하지만 며느리 미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팔찌는 요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영이 현주를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분 차 보셨어요? 밖에 주차된 BMW 최신 모델이던데요. 옷도 명품이고 40년 전에 입양된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좀. 미영아, 그게 무슨.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딸이라고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현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래서 더 이상하죠.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현주 씨, 죄송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DNA 검사라든지. 아들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인데 가족들은 왜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걸까요? 엄마, 저희도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무슨 이해야? 엄마 마음을 정말 이해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겠니?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가족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현주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찾아왔을 텐데. 현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가족분들이 당황스러우신 것 같네요. 은영아, 아니야. 앉아 있어. 하지만 현주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얘기하셨죠? 좋아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시다. 그럼 의심이 풀리겠죠? 현주 씨, 그게 아니라 대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주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다시 뵐게요. 오늘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마음부터 헤아렸어야지. 4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면서도.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 내 딸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신중하게. 신중해?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신중하라는 거야?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분이 진짜인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지은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지은아, 넌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 보시는 눈빛이요. 할머니가 그분을 보실 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진짜 같았어요. 순수한 지은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달랐어요. 지은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빠, 그럼 할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딸을 못 만나고 사셔야 해요? 지은이의 말에 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딸을 믿는다. DNA 검사고 뭐고 할 필요 없어. 엄마의 직감으로 안다. 엄마,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나는 은영이를 받아들일 거야.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대호와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지은이만 제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딸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창밖을 보니 현주의 차가 아직 떠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주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은영아, 힘들지? 엄마도 힘들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의심 어린 눈빛과 현주의 슬픈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홍색 아기 옷을 다시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은영이가 맞을까? 혹시 가족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믿어야 해요. 40년을 기다린 엄마의 마음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DNA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테지만 그때까지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가족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도 조용히 각자 해결하고 대호와 미영은 일찍 출근해 버렸어요.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을 가족들이 의심한다니.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진짜 작은 이모인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네. 그분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저도 할머니를 그렇게 봐요. 사랑스럽고 그리운 눈빛이었어요. 순수한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군요. 오전 10시쯤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현주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함께 점심이라도 드실까요? 그래, 은영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맛있는 곳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며느리 미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은영이랑 점심 먹으러. 어머니, 혼자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미영아, 나는 내 딸과 밥 한 번 먹는 것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니? 제 목소리가 쌀쌀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뭘, 내가 사기당할까봐? 40년 된 딸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어머니, 미영아, 나도 72년을 산 사람이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정말이지 가족들이 저를 뭘로 보는 걸까요? 현주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비싸 보이긴 했지만 과하지 않은 정도였죠.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야, 은영아. 엄마가 미안해. 가족들이 그렇게 굴어서. 차 안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은영아,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평생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냥 엄마와 딸이었어요. 현주가 데려간 곳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죠.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엄마 입맛에도 맞을 것 같아서. 고마워, 은영아.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입양 가정에서 잘 키워줬어? 네, 양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그리웠어요. 양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그때 상황이 어려우셨던 거 알아요. 20대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셨겠죠.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엄마, 저 성공했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집도 있고, 이제는 엄마를 모실 수 있어요. 은영아, 엄마, 저와 함께 사시면 안 될까요? 큰 집이 있어요. 엄마만을 위한 방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과 함께 산다는 것. 40년간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은영아, 고맙지만
엄마한테는 다른 가족들도 있잖니. 대호랑 지은이도 있고 그분들도 함께 오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넓어요. 그렇지만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많이 벌어요. 가족들 모시고 사는 것 정도는 충분해요. 현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더 의심하지 않을까? 점심을 마치고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 회사 구경하실래요? 멀지 않아요. 회사? 네, 직접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주의 회사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이현주 디자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었어요. 이현주 대표님 오셨네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주는 정말 이곳의 대표였어요. 엄마, 여기가 제가 15년간 일궈온 회사예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거든요. 사무실 벽에는 현주가 작업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주택들 모두 세련되고 아름다웠어요. 은영아, 정말 대단하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니.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위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언젠가 엄마를 찾으면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간 제가 딸을 그리워했던 만큼 딸도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DNA 검사하러 갈까요? 가족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은영아,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내 딸이야. 그래도 한번 해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면 좋잖아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호의 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에요. 엄마, 들어가 보세요. 전 이만. 은영아, 잠깐만. 저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너를 믿어. 고마워요, 엄마. 현주가 떠나고 집에 들어가니 대호와 미영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영이랑 점심 먹고 회사 구경했다. 회사요? 그래. 은영이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야. 정말 성공했더라. 대호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 회사가 왜? 또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정말이지 딸이 성공한 것도 의심거리가 되는 건가요? 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 그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왜 안 돼? 내 딸인데. 엄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확실하지 않다고? 엄마가 내 딸도 못 알아봐? 그날 밤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은영이를 지키겠다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할머니, 저도 작은 이모 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호와 미영이 출근한 후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지은아, 할머니, 어제 아빠랑 엄마가 하는 말 들었어요. 작은 이모를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이 아이만큼은 다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해, 지은아? 할머니가 작은 이모를 보실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40년 동안 그리워하신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빠는 왜 못 느끼실까요? 순수한 지은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할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저도 할머니 걱정돼요. 그래서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때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작은 이모 회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뭐? 이연주 디자인이라고 정말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기사도 나와요. 지은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현주의 회사가 나와 있었어요. 2009년 설립, 대표 이연주. 여러 호텔이랑 레스토랑 인테리어 했다고 나와 있어요. 상도 받았대요. 정말? 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2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입양아 출신 디자이너, 성공 신화일고 이런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친생모를 찾고 있다고 했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은영이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은아, 이걸 아빠한테 보여줄까?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바뀌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대호가 퇴근하자마자 지은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요. 뭔데?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대호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기사를 읽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게 정말? 네. 작은 이모 회사는 진짜예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친생모를 찾고 있었대요. 대호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여보, 이거 진짜 같은데. 미영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잖아. DNA 검사 결과를 봐야. 아빠, 그런데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회사도 운영할까요? 지은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대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엄마, 또 혼자 만나셨어요? 응. 점심도 먹고 회사도 구경했어.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미영아, 내가 내 딸 만나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또다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중재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보면 어때요? 지은아, 아빠, 할머니가 40년 동안 그리워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진짜 작은 이모라면 우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아닐까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대호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짜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할머니 마음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이지 지은이는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습니다. 다음 날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DNA 검사하러 갈까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그래, 은영아. 가족분들도 함께 가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호와 미영이 함께 간다면 또 험악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만 데려가면 안 될까? 물론이죠. 지은이가 제 조카가 되는 거네요. 병원에 가는 길 지은이가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모,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안녕, 지은아. 정말 예쁘구나. 현주가 지은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작은 이모, 저 어제 이모 회사 홈페이지 다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지은이도 대학에서 뭘 공부해? 아직 1학년이지만 미술 공부하고 있어요. 오, 그럼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해볼래? 정말요? 둘이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라 그런지 금방 마음이 통하는군요.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현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모든 의심이 풀릴 거예요. 은영아, 엄마는 그런 거 없어도 믿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안심하셔야죠. 집에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이모 진짜 좋은 분 같아요. 정말? 네. 저한테도 진짜 조카 대하듯이 해주시고 뭔가 아빠랑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말하는 톤이랑 웃는 모습이요. 아빠도 웃을 때 눈이 그렇게 작아져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집에 도착하자 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사는 다 했어.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더라. 그래요, 아빠. 그리고 작은 이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은이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회사에서 인턴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랑 되게 닮으셨어요. 나랑? 네,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너무 잘하세요. 진짜 딸 같아요. 그날 밤 대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제 누나일까요? 대호야, 너도 이제 믿어줘?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은이 말을 들어보니 엄마는 확실해. 그 아이는 은영이야. 그래도 DNA 검사 결과는 봐야죠. 하지만 대호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편에 서서 현주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현주는 분명 제 딸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같이 들으러 갈까요?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대호와 미영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병원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현주도 이미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현주가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은영아, 우리는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세상에, 대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도 입을 막았어요. 정말 내 딸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딸이 정말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현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호와 미영도 이제는 현주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나. 정말 누나였구나. 대호가 어색하게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생이네. 반가워, 대호야. 현주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입양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정말 잘해주셨어. 하지만 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항상 친엄마가 그리웠어. 왜 저를 보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은영이도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은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상황이 어려우셨던 거 알아요.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4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지은아, 그건 엄마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아픈 기억을 꺼내야 했어요. 그때 엄마가 20살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아버지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 결혼한 사람이었지.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 나랑 결혼하겠다고. 아내와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겠다고. 할머니. 하지만 은영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 책임질 수 없다고, 자기 가정이 있다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어. 가족들도 수치스럽다고 했고, 엄마, 현주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은영이를 낳고 싶었어. 내 아이잖아. 그래서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숨어 지냈지. 혼자서요? 응. 작은 원룸에서 임신 9개월을 버텼어. 청소일도 하고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영이를 낳았을 때 정말 예뻤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보물이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돈이 없었어. 일을 나가려면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매일매일이 막막했어. 그래서 입양을 6개월 동안은 정말 열심히 키웠어. 밤에 청소일 나가고 낮에는 은영이 돌보고 분홍색 아기 옷이 떠올랐습니다. 그 분홍색 옷도 그때 밤새워 만들어준 거야. 엄마가 직접 바느질해서. 할머니.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은영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었고 먹일 분유도 떨어져 가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신 거구나. 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 하지만 은영이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마음 알아요.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은영아. 우리는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세요? 제 아버지 말고 누나의 친아버지 말이에요. 순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건 엄마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아니야. 이제 다 말해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은영이 아버지는 너희들도 아는 사람이야. 네. 강씨 아저씨. 강민수. 대호와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수 아저씨요? 근처 부동산 하시는? 응. 그 사람이 은영이 아버지야. 세상에. 4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며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은영이의 친아버지였다니. 그럼 그 아저씨가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결혼한 상태야. 현주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을 버린 사람을 딸이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수는 현주가 돌아온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분명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강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조용했던 동네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니야, 지은아. 할머니가 나갈게.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강민수가 서 있었어요. 4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왔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던데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 돌아왔다고. 혹시 그게 뭐요? 강민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내 딸인가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딸, 4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묻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딸이에요? 순자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그때 현주가 마침 찾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현주를 보자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사람이 혹시 현주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민수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혹시 강민수 씨인가요? 당신이 은영이? 40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들어가요. 현주가 제 팔을 잡았지만 강민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현주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은영아. 아니, 현주 씨. 내가. 아저씨,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연락 주세요. 지금은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하지만 강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말해야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뭐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순자 씨와 제 관계, 그리고 현주 씨가 제 딸이라는 것. 벌써 온 동네가 난리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이웃들이 멀찍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기 봐. 40년 전 그 일 기억나지? 미혼모였던 거 맞네. 그런데 그 남자가 강씨 아저씨였다고? 귓속말들이 바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현주가 강하게 말했지만 강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강민수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현주 씨, 내가 미안해요. 40년 전에. 아저씨, 사과는 됐어요. 저 잘 살았거든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찾아오셨어요? 동네에 소문났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민수가 머뭇거리더니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주 씨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도 크게 하고 있다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현주 씨, 내가 당신 아버지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고 사업도 어렵고. 현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이 성공했으니까 아버지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딸이 성공했다고 하니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요. 순자 씨,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 좀 해봐요. 무슨 이야기요? 4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그때 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대호야. 이 사람이 은영이 아버지야.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현주이. 나가세요.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40년 동안 관심도 없다가 지금 와서? 대호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후회하고 있었어요. 후회요? 동네에 누나가 성공했다는 소문 듣고 나서 후회하신 거죠? 대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수의 아내가 나타난 거였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50대 후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에요. 40년 전에 우리 남편을 꼬신.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순자 씨죠? 우리 남편 때문에 온 동네가 쑥덕거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딸을 이용해서 우리 남편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지, 이건 너무했습니다. 아줌마, 말 조심하세요. 현주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저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뭐?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강민수의 아내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대호가 증언했습니다. 성공한 딸한테 아버지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강민수 부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관심도 없다가 돈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웃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싸우는 소리가. 40년 전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거래요. 온 동네가 구경꾼이 되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부자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났구나. 역시 돈이면 다 해결되네. 악의적인 수군거림들이 들려왔습니다. 현주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저는 아무에게도 민폐 끼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조용히 살던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4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에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 그냥 갈게요. 은영아, 안 돼. 하지만 현주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와서 엄마만 힘들게 해드렸네요. 그게 아니야, 은영아. 현주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강민수가 막아섰습니다. 현주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해보자. 비켜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현주가 강민수를 밀어내고 나갔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이 다시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 잘못도 아닌데. 그날 밤 집안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현주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린 걸까요? 사흘째 연락이 두절된 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꼭 쥐고 있었어요. 40년간 간직해온 분홍색 아기 옷이 들어있는 그 상자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지은이가 따라 나섰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이번엔 할머니 혼자 가야겠어. 엄마와 딸이 단둘이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현주의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했어요. 늦은 저녁이었지만 현주는 아직 회사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현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은영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니 현주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사흘 동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은영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현주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냥 떠나버려서. 아니야, 은영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가져온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꺼내보던 거야. 너를 보낸 날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주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분홍색 아기 옷이 나타났고 현주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야. 엄마가 밤새워 만들어준 옷.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은영아, 엄마가 너를 보낸 날 이야기를 해줄게. 진짜 이야기를. 현주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날, 입양기관에서 약속된 부부가 너를 데리러 왔어. 젊고 좋아 보이는 부부였지. 의사 선생님과 교사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꼭 안고 마지막으로 이 분홍색 옷을 입혔어. 우리 은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면서. 엄마. 그리고 너한테 속삭였어. 은영아,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란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렴.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용서해줘. 현주가 분홍색 옷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넘겨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다음 날도 몇 달을 울었어. 제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이 옷을 꺼내서 안고 잤어. 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대호를 만났어. 대호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과거를 다 알면서도 받아들여줬지. 하지만 엄마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내가 없는 빈자리였지. 대호를 키우면서도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늘 내 생각을 했어. 저는 상자 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입양 보내는 날 써둔 편지야.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40년 동안 간직했어.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쓰인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은영아, 엄마가 너를 다른 부모님께 보내는 이유는 단 하나야.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거야. 엄마는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 행복을 선택하는 거야. 평생 너를 그리워할 거야.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엄마가. 편지를 읽던 현주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평생 엄마를 찾았어요. 한참 후에 현주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은영아. 중학교 때부터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찾았죠. 탐정도 고용하고 입양기관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네. 15년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찾았죠. 현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은영아.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아요. 이 편지, 이 옷, 40년 동안의 그리움.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죠. 저희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 강씨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현주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제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은영아. 대호 삼촌 아버지요. 절 낳지는 않으셨지만 엄마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분.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현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동네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은영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호와 지은이 그리고 미영이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대호야. 누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심해서. 대호가 현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대호 씨.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잖아요. 누나, 이제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40년 늦었지만. 대호가 현주를 껴안았습니다. 미영도 다가왔어요. 언니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 할머니. 정말 감동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분홍색 아기 옷을 가운데 두고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은영아.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40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입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지은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식으로 현주를 환영하는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냥 편한 옷 입으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오늘은 작은 이모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날이잖아요. 예쁘게 입으셔야죠. 지은이가 제 옷장을 뒤지더니 한복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작은 이모도 한복 입고 오신대요. 한복을? 네. 대호 삼촌이랑 저도 한복 입기로 했어요. 오늘만큼은 진짜 전통 가족 모임처럼 하자고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현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오후 6시 현주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우아한 한복을 입고 왔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는데 40년 전 제가 만들어준 그 아기 옷 색깔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은영아.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언니, 제가 언니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미영씨. 아니, 동생. 네, 언니. 두 사람이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자, 그럼 시작할까? 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40년 만에 누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나 환영합니다. 고마워, 대호야.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생을 만나서 행복해. 우리는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차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참 경쾌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동네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소동 이후로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아, 그게 말이야. 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동네 어르신들 찾아가서 다 설명했어요. 엄마의 40년 이야기를요. 정말? 네. 그랬더니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대단하시다고 딸을 40년간 그리워하며 사신 게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강씨 아저씨는요.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됐어요.
40년 전 책임 안 지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고마워, 대호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현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이거 엄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액자 안에는 분홍색 아기 옷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엄마의 40년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딸 은영이 올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영아.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작은 이모, 그만 우세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지은이가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만 울어요, 엄마. 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주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양부모님과의 추억, 회사를 키워온 과정. 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혼자 사실 건가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큰 집을 계약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려고요. 은영아, 엄마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대호 동생 가족도 함께 사셨으면 해요. 네? 대호와 미영이 놀랐습니다. 1층에는 엄마 방과 제 방, 2층에는 대호 동생 가족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살 수 있게 설계했어요. 누나, 저도 40년 동안 가족이 그리웠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요? 우리 작은 이모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은아. 우리 조카랑 늘 함께 있고 싶어. 아빠, 엄마. 좋죠? 대호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저는 좋아요.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현주가 분홍색 아기 옷이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옷,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왜? 엄마가 간직할게. 아니에요. 제가 간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주가 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은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옷을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옷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은영아.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웃고 울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은영이가 돌아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두 아이와 손녀까지 완벽한 가족을 이뤘잖아요. 문득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은이가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잠이 안 와서.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지은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시죠? 응, 지은아.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제 작은 이모도 생기고 큰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지은아. 진짜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완성된 가족으로.